블러드 엔젤. 워해머 40K 세관 인류 제국의 초인 군단 중 9번째 스페이스마린 군단이자 프라이마크 생기니우스의 유전 아들들입니다. 다른 유명한 퍼스트 파운딩 챕터들과 같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페이스마린 챕터 중 하나이죠. 최근 스토리에선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 녹색 물결을 막기 위해 로드 커미사르 야릭경의 요청을 받고 이 죽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워해머 40K의 11번째 판본 메인 캠페인인 아마겟돈 박스에서도 블러드 엔젤들이 메인 표지를 장식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페인트보이입니다. 최근 워해머 40K의 신규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아마겟돈 박스가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미니어처 게임을 입문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새롭게 미니어처 게임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러드 엔젤을 어떻게 도색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색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붓으로 색을 올리기 전에 메피스톤 레드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베이스 색을 깔아주는 것과 동시에 프라이밍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도색 작업을 하면서 파츠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 스페이스 마린의 헬멧과 파워팩은 따로 분리를 해둘 건데요. 분할된 파츠들은 도색이 완료되면 다시 조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분리를 해서 도색하셔도 되고 전부 조립해서 도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베이스 색상을 다 올렸으면 아바돈 블랙 도료를 사용해서 다리 쪽,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사이에 주름간을 칠해주세요. 몸통 주름간을 다 칠하셨으면 헬멧의 목쪽 주름간과 파워팩의 전선관도 같이 아바돈 블랙으로 칠해주세요. 만약 도색을 하다가 다른 부분에 도료가 튀어나가면 메피스톤 레드 도료를 사용해서 튀어나간 부분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름간을 전부 칠하셨다면 어깨 패드의 테두리와 볼트건 몸체와 스코프, 권총 홀스터의 권총 손잡이까지 같은 아바돈 블랙으로 칠해주시고 가슴의 아퀼라 문형 부분을 같은 도료로 칠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배틀레디의 반 이상을 작업하신 겁니다. 이번엔 리눅스 하이드 도료를 사용해서 권총 홀스터와 가죽 벨트를 칠해줄 겁니다. 이 리눅스 하이드란 도료가 고급스러운 어두운 느낌의 가죽 색깔을 내기 때문에 다른 모델의 가죽 파트를 칠할 때도 아주 잘 어울리는 도료 중에 하나입니다. 가죽 벨트를 도색할 때 무장이나 손에 가려져서 붓이 칠할 부분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거나 전시를 했을 때 그림자와 무장에 가려지기에 잘 보이지만 않는다면 억지로 붓을 넣어 칠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메탈릭 도료를 사용해서 쇠의 색깔이 필요한 부분에 도색해줄 겁니다. 리드벨처 도료를 사용해서 볼트 라이플, 수류탄, 장식물 등 메탈릭한 느낌이 날 만한 곳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리드벨처란 도료가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탈릭 도료입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어두운 계열의 메탈릭 색상을 내고 싶다면 아이언 핸드 스틸도 꽤나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몸통의 장식물들이 끝났다면 헬멧의 호스와 연결 부위에도 같이 칠해주시고 파워팩의 흡기구와 배기구 안쪽도 같이 칠해주시면 됩니다. 간간히 스페이스 마린의 장식물들 중엔 퓨리티 실이라고 하는 물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퓨리티 실의 천 부분에 코락스 화이트 도료를 사용해서 칠해줍시다.
이제 모델에 음영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려줄 차례입니다. 누른 오일 쉐이드 도료를 사용해서 쇠 부분과 수류탄, 퓨리티실 천 부분을 칠해서 음영을 넣어주세요. 몸체 부분이 끝났다면 헬멧과 파워팩의 메탈릭 부분에도 음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워아머에 음영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블랙 템플러 콘트라스트 도료를 사용해서 파워아머의 경계선에 흘러넣듯이 칠해주세요. 블랙 템플러 도료가 없으시다면 누른 오일 쉐이드 도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작업을 하면서 도료가 튀어나갔다면 해당 부분의 색으로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선을 넣어서 음영을 주는 방식의 기법을 핀 워싱 기법이라고 합니다. 분모의 끝부분을 의식하면서 칠해야 하는 난이도가 있는 기법이지만 음영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 입체감을 살려주는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몸통이 끝났다면 헬멧과 파워팩도 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즈 워크샵 공식 도색 상태인 배틀레디까지 작업을 완료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미니어처 게임에 투입해도 양호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퍼레이드 레디까지 한번 도색을 이어가도록 해보죠. 먼저 몬팽 브라운을 사용해서 아까 가죽을 칠한 부분에 얇게 덮어주세요. 도료가 얇게 잘 올라갔다면 안쪽에 어두운 가죽색이 살짝 비치면서 예쁜 가죽 색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할 작업은 하이라이팅이란 작업입니다. 스카라그 브라운을 사용해서 가죽의 모서리에 붓 옆면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 하이라이팅이란 작업은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이지만 모델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붓의 끝보단 붓의 옆면을 활용해서 선을 그어주면 비교적 쉽게 라인을 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블랙 색상의 하이라이트를 그려줄 겁니다.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를 사용해서 아까와 똑같이 붓의 옆면을 활용해 볼터의 하이라이트를 따줄 겁니다. 이 하이라이팅이라는 작업을 할 때도 또 도료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해당 부분의 색깔로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볼터의 하이라이팅이 완료되면 어깨 패드에도 똑같이 라인을 따주세요. 어깨 패드가 완료되었다면 주름간도 똑같이 라인을 따주시고 가슴팍의 아큐라도 바깥쪽 날개 부분들에 라인을 따주세요.
1차로 하이라이팅이 끝났다면 이번엔 어드미니 스트롬 그레이로 엣지 하이라이팅을 해줄 겁니다. 빛을 많이 받는 어깨 패드 가장 위쪽이나 각 무장의 모서리 끝부분과 아큘론 날개 장식 날개 바깥쪽 부분에 꼭지점을 찍어주듯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파워아머의 하이라이트를 따보도록 하죠. 이블선 스칼렛 도료를 사용해서 어깨 패드와 파워아머의 모든 각진 부분에 두꺼운 하이라이트를 먼저 따주시면 됩니다. 외국 도색 가이드 영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청키 하이라이팅이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번 청키 하이라이팅 작업을 할 때도 도료가 많이 삐져나갔다면 삐져나간 부분을 다시 원래 도료로 덮어주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 중 가장 고된 작업을 진행할 거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이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몸통을 다 끝내셨으면 헬멧과 파워팩도 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2차로 엣지 하이라이트를 따주도록 합시다. 와일드 라이더 레드 도료를 사용하여 좀 전에 두꺼운 하이라이팅을 칠해준 모든 부분에 붓 옆면을 활용해서 엣지 하이라이팅을 그어줍시다. 여기서 엣지 하이라이팅을 그을 때 처음에 올렸던 청키 하이라이팅을 전부 다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엣지 하이라이팅은 처음에 했던 청키 하이라이팅보다 훨씬 더 샤프하게 선을 따줘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파워머가 끝났으면 이어서 헬멧과 파워팩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헬멧의 렌즈를 칠해줘 봅시다. 먼저 칼리번 그린 도료를 사용해서 렌즈 안쪽에 베이스 색을 칠해줍니다. 붓을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서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히 작업을 해줍시다. 베이스 색이 완료되었으면 이번엔 워프스톤 글로우로 렌즈에 길게 라인을 하나 그려줍시다.
이어서 렌즈에도 하이라이팅을 해줍시다. 묻 그린으로 조그맣게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락스 화이트를 이용해서 반사광을 표현해줄 겁니다. 붓끝을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서 렌즈 뒤쪽 부분에 톡 하고 점을 찍어주세요. 반사광까지 찍어주셨다면 모델 전반적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다시 칠해줘서 도색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도색을 마치시고 베이싱과 데칼까지 붙여주시면 정말 멋진 블러드 엔젤 모델이 완성될 겁니다. 모델의 베이싱과 데칼 작업은 이번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올리는 첫 가이드 영상인데 미흡한 부분도 정말 많겠지만 좋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과연 어떤 모델이 나올까요? 이번 가이드가 유익했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상 페인트보이였습니다.